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지명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할 시간이 없죠. 집중 강의 같은 경우에는 회차 수도 적고, 저도 이제 모의고사 등으로 인해서 시간을 좀 짧게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 찾아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집중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랑 내용 동일하고요. 어떤 걸 진행하는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번 집중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피셋, 입법고시 리트에서 고난도 문제들을 좀 뽑아서 기출 재편집 하프 모의고사를 5회 진행을 할 겁니다. 하프 모의고사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안 봤을 것 같은 거, 못 봤을 것 같은 것들, 가급적이면 최근에 나왔던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놓쳤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위주로 좀 뽑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리트랑 입법고시 문제들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심화 강의 때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은 영역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게 이 피셋이라는 게 리트, 입법고시 이 서로 다 막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었던 유형들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 합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핸드아웃에서는 그 유형별 합법 모의고사를 출제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검토를 했던 문제들을 싸그리 다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매 회차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보시면 여기 시험지가 있었고 작은 A4 용지, A4가 아니죠. B5로 50문제짜리가 따로 나갔을 거예요. 이제 이게 리트에 나왔었던 법학 적성 시험에 나왔었던 이 법 관련 지문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리트 시험에서는 매 회차마다 이제 법 문제가 한 13문제에서 15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그 법 문제들 중에서 우리 상황 판단에 출제될 수 있는 영역들, 사실 법 철학 문제나 법 견해 대립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리에 출제될 문제지 상황 판단에 출제될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 판단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만 50개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이 문제들 중에서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오늘 모의고사에서 4번에 오류가 있었을 건데, 그 오류가 있는 문제 또한 여기 살펴보시면 동일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따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더 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매 회차 하프 모의고사랑 이 하프 모의고사를 위한 핸드아웃이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기본적으로 1시간까지는 아니죠. 50분 모의고사랑 1시간 30분 설명으로 들어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만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추가적으로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강의 계획안에서 강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여드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핸드아웃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리트 기출문제 09년부터 예비부터 22년도까지를 싹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전 연도별로 분배를 해놓긴 했지만 조금 더 소재별로, 조금 더 유형별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출 문제집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법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문제 풀이 방법이 이제 리트랑 입법고시 쪽에서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긴 해요. 제가 뭐 행시 상황 판단 점수도 뭐 나쁘진 않지만 추리논증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단단히 안에 들어갈 정도의 점수를 2년 연속 맞았고요. 그런 사람이 풀이하는 방법. 그래서 상황 판단을 풀 때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다른 시험들 입법고시나 추리논증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같은 것들을 잘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체화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을 보조할 생각이에요. 결국 이 피셋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암기하는 과목도 똑같지만 피셋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강사가 아무리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걸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 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그 연습한 내용들이 맞는지 옆에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과외가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시험이 피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집중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마치 과외 선생님이 해주듯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약간 컨설팅 다 해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채팅으로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강인 친구들은 바로 옆에 있잖아. 제가 사무실이 걸어서 1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4명 모여 있으면 학원 와서 해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수강 대상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팀별 문제풀이랑 리뷰 교정 컨설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교정 컨설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똑바로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콘텐츠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본 강의 마지막 모강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소팅을 해서 집중 강의까지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해오신 분도 있고 안 해오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간의 여유를 더 드리면서 그 사이에 다 정리를 해오라라는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1팀당 5인 내외로 해서 시간 합의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이한 거, 정리한 거, 그리고 선고안 어떻게 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다 검토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뭐 팀당 3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5명이서 3시간이면 인당으로는 한 40분 정도 돌아갈 것 같아요.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시간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는 봐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좀 인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정이 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1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2회, 3회 정도는 좀 봐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강의가 12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100시간 넘어가겠죠. 그래도 그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추리논증 쪽에서 굉장히 성과를 크게 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해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의 일정은 뭐 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모의고사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래 이제 강의별로 어떤 내용들 다루는지 나와 있죠. 법 조문 돼 있는데 법 조문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법률형 전반을 다루는 문제로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계산형 문제는 계산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약간 그 조건형 문제들 중에서 뭐 게임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배치를 하고 아래쪽 조건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 이론이라기보다는 일치부합에 가까운 것들 좀 많이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형, 조건형 나눠져 있지만 사실 둘 다 조건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4강, 5강은 이제 논리 퀴즈, 수리 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 4강, 5강은 1, 4, 5강은 이제 리트 기반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2, 3강은 이제 입시 기반의 리트를 조금 섞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06부터 뭐 한 10 사이에 상황 판단 문제도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드릴 거고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사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문제 풀이하는 게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내 성적이 좀 부족했어서 조금 일찍 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들이 완전 처음 보는 느낌이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여러분들 기출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로 드릴 생각이다. 오늘의 평균 점수를 보니까 옆 시험이라고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점수가 좀 나쁘네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지. 오늘 치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상황 판단보다 좀 더 어렵고 조금 더 뭐 미묘한 걸 물어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묘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딴 것까지 물어봐? 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상황 판단 문제는 쉬울 수밖에 없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리트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문제죠. 우리 상황 판단이랑 동급의 문제고 이 원서 접수비만 28만 원이잖아요. 27만 원인가? 그래서 겁나 비싸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입시랑 리트 문제들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문제 보시면서 리트 문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트를 아예 안 풀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리트를 조금 풀어보긴 했는데 그 리트의 출제 방식이랑 여기 제가 배치한 거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게 시험 문제 피셋에 맞게끔 다 약간씩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뭐 원래 사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싹 상황으로 넣어 상황 박스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문 자체를 피셋 전용으로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한다든지 약간의 수정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4번에서 사소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다 정리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한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